미국 역사에서의 주요 주제들은 노예제도, 제조업과 농경 사회의 문제, 연방정부의 기능, 국제사회에서의 미국의 입지와 가치, 도덕과 헌법 정신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커다란 주제들은 주로 경제에 관한 슬로건이 등장하는 미국 정치에서 거의 언급되지 않습니다. 역사학자 찰스 비어드는 미국 역사가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되는 경향이 있었지만 미국의 경제 현상에서는 미국의 정치 과정을 예측할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정치인들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경제 정책을 이용하는 방법을 알아야 하고 다양한 집단을 통합시키는 경제 연합을 형성하거나 찾아내는 데 능숙해야 합니다. 미국의 경험에서 경제는 항상 중심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비경제적 목적을 위한 보조 수단에 불과하고 경제적 쟁점이 정치 논리에 의해 대두되며 대중을 통합하는 데 이용됩니다. 따라서 미국에서는 경제의 자율성보다는 정치의 의사 전달 수단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미국에 위대한 경제학자가 없습니다. 미국의 전통적 정치 경제학자들은 식민지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갈등이 너무도 크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는 결코 한순간도 조화가 이루어져 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경제적 갈등보다 위험한 이데올로기적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경제적 갈등을 정치적 통일체 내에서 일어나는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았고 미국의 토지, 즉 경제적 자원이 인간의 행동에 따라 증가하는 모습을 보면서 경제적 갈등이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과 정치적, 사회적 단결을 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미국은 서부 개척의 역사와 함께 많은 이민자들의 수용을 통해 만들어진 국가입니다. 미국은 이민자들이 자치권을 가지려 하지도 않았고 정치활동도 하려 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각자의 특성이 다른 이민자 집단을 하나로 묶어 단일 국가로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미국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 그 과정에 위기가 될 수 있는 이데올로기적 갈등에서 벗어나 경제적 갈등을 정치적 갈등의 근거로 활용했습니다. 경제적 이해관계에 바탕을 둔 합의는 이데올로기적 쟁점의 등장을 저지하였으며 미국 정치 체제가 비경제적 쟁점에 대해서 초당파적 접근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현재 미국은 핵심적인 비경제적 쟁점들을 정당과 정치 조직에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정당 밖의 기관인 대법원에 맡겨 해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시민의 권리와 선거구 의원 수, 재분배와 같이 정치적으로 중요한 쟁점까지도 국가의 법과 합의인 대법원에서 처리합니다. 그러나 이런 경제적 쟁점을 통한 합의에도 그 한계는 존재합니다. 노예제도 1차 대전 참전, 2차 대전 직전의 대외 정책 등은 미국의 정치 체제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고 막대한 경제적 비용을 발생시켰습니다. 이를 통해서 미국은 경제적 쟁점에 대한 합의는 도구에 불과하고 그것을 사용하는 데는 판단과 한계가 존재하며 항상 옳은 것도 항상 완벽한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국내 정치에서 나타난 경제적 쟁점으로 정치 활동을 해결하려는 전통적 원칙은 미래의 미국에서는 도움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신생 국가들에게 미국의 전통적 방식은 충분히 실험을 거친 것이고 이데올로기적 갈등은 국가를 성공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사회는 이데올로기와 전통을 극복하고 단결을 보장하는 정치적 성과로부터는 동떨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방식은 이데올로기와 무관한 결속을 의미하고 세계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피터 드러커는 미래의 미국에게는 경제적 이해관계와 쟁점에 의존해서 정치 연합을 결정하는 전통에서 탈퇴하고 이해관계에 호소하는 이데올로기적 행위를 해결하는 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원칙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